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며칠이 4월 11일인가요? 아직도 코로나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를 무릅쓰고 강의 들으러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원을 좀 정리해갖고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기 때문에 다행이고, 저기 앞에 손소독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왜 손소독제도 있고 일반 소독제도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이런 거는 닦아도 되고, 뭐 손잡이 잡거나 이럴 때 한번 뿌리고 해도 되고, 손소독제를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하게끔 되는데,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낙찰을 받아야 돼, 돈 벌어야 돼? 낙찰이 돼야지 돈을 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낙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찰 가격이 중요해요. 얼마에 낙찰을 받느냐는 겁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할 줄 알아야지 돈을 벌 수도 있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면 이 추천 물건 하기 전에 번에 제가 보름 전에 추천했던 물건을 오늘 복귀하는 시간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요.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귀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복귀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추천할 물건을 얼마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본인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먼저 딸 것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19 타경 3087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778-외 두 필지에서 2019 3087입니다. 여수의 여수. 제가 여수 거를 먼저 번에 골라드렸죠? 네. 그럼 여수까지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마. 멀어서 못 가요. 누구 보내요? 대신 보내요. 멀어서 못 가요. 부산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제가 서울 금격구 물건을 추천해주면은 서울 금격구 말고 부산 금격구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은 저 사람이 아직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럼 부산 사람이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서울로 와야 돼, 부산 가야 돼? 서울로 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너 돈 내면 어디든지 다 간다는 얘기지. 사실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정규 강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땅을 보러 많이 다녀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 먼저 달에는 경상도 쪽으로 1박 2일로 제가 땅을 보러 갔다 왔고, 이번 달에는 제가 전라도 쪽으로 1박 2일 갔다 왔어요. 근데 참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또 전라도 화순에다가 모텔을 낙찰을 받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갖고, 언제든지 오면은 주무실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해갖고, 이번에 저 1박 2일로 그 전라도 쪽 가면서 그 모텔에서 화순 모텔인데, 화순에 그거 보니까 도곡 온천이 있더구만. 도곡 온천에 모텔을 낙찰을 받았더니 거기서 제가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자,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요새 먼저 제가 내드린 교재 갖고 오셨죠? 네. 그럼 그 교재 1페이지 보시면 11분의 2 지분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낙찰받는 게 중요해요? 파는 게 중요해요? 파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 토지 건물 7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았으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제가 항상 강의하는 것이 정규 강의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책 8권을 써갖고 강의한 걸 거진다 보면 파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11분의 2 지분으로 이 경매에 나온 거를 토지 건물 지분으로 나온 것을 제가 먼저 번에 그 추천을 했는데 추천했었으면 여러분이 샀을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보면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겁니다.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건데 이 낙찰 받은 것이 지금 서울의 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규 강의 하던 걸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올렸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보면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나 얼굴도 모르신 분들이 그 등록을 하고 추천 물건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제가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저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이거 그 등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공개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제 얘기하는 거는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11분의 2 지분을 이걸 추천해 줬는데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돼요? 공개자가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제가 보면 여기 보면은 한 번밖에 안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서 봤다 그랬죠. 현장에 가서 제가 뭘 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가 있고 감정평가서가 현황조사서 사진 찍어놓은 거 다 있죠.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거 권리분석으로 이 사진만 보면 돼? 가서 봐야 돼? 그럼 가서 보는 걸 제가 뭘 봅니까? 현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사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보면 우리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분은 누구한테 파냐면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죠. 거주하는 사람이 살려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현장 답사를 간다는 것은 이 7분의 2 지분을 내가 사서 팔아야 되겠는데 거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큼 있겠는가를 보는 것이 현장 답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도 보고 또 이제 두 번째 보는 건 뭐냐면 이것이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다 팔자고 했을 때에 잘 팔리겠는가도 보는 거예요. 분위기도 보고 위치도 보고 다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현재 지분권자한테 팔아야 되겠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지분권자가 경제적 능력이 얼만큼 있겠는가. 두 번째,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경매로 다 팔아야 된다는데 경매로 다 팔자고 했을 때 70%만 떨어지면 팔리겠는가 안 팔리겠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봤더니 집을 이게 봤거든요. 가서 봤더니 이 집이 이 사진에는 게 이렇게 지금 얼핏하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집은 보면 깨끗이 정리가 돼 있고 그 대문에 태극기도 꽂혀 있고 그 뒤에 보면 그 지붕에 태양열도 돼 있고 정원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어떤다? 깔끔하다는 거고 경제적 능력도 얼마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 있냐면 희한한 게 이런 게 하나 있죠. 이게 뭐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거. 그럼 이런 거 있으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그럼 이게 어디 있나고 봤더니 대문 바깥에 저쪽 바깥에 여기 보면 여기 있으면 이 보면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고 대문에서 도로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보면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7분의 2, 11분의 9고 11분의 2죠. 그렇죠. 근데 11분의 9 있는 사람은 살고 있는 거고, 전형하는 11분의 2가 지금 경매로 나왔죠. 그럼 우리가 11분의 2 낙찰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겠죠.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전탁기가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죠. 전탁기로서는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좋다고 그래야 돼? 내 거 사야 돼? 사야 되죠. 그러면 제가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될 때 파는 것이 가격을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가격이 결정하는 게 어떤 게 있다는 가격을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매로 팔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판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결정한다, 세 번째는 경매로 사는 사람이 결정하게끔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우리가 7분의 2를 지금 낙찰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이 11분의 2를 낙찰을 받았죠. 그럼 내가 우리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2,500 주고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이거를 다 팔아서 우리 나눠 가질래? 내 집은 살래? 그러면 사겠다 그러겠죠. 사겠다 그러면 가격을 내가 정해, 사는 사람이 정해, 공인중개사가 정해, 이거. 그럼 내가 얼마 부를 거야? 얼마 부를 거야? 내 맘대로 부르는 거죠. 뭐 내가 한 번 더 떨어서 낙찰을 좀 낮게 받았으면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한 2,500에 부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뭐처럼 지금처럼 2,500에 낙찰 받았으면 3,500 주고 달라 부를 수도 있죠. 제일 좋은 게 뭐다? 팔 때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면 그만큼 여기에 살고 있는 상대편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 보이고 집도 좋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높은 가격에 팔릴 것 같고 또 협상을 하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만 떨어졌는데도 된다? 입찰에 들어가자고 추천을 해서 우리 그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치아를 흐르는 게 아니면 공장을 흐르면서 그걸 확률을 혼자 많이 했거든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하나부터 봅니다. 지금 이거 갖고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보면 강제경매죠. 1,60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자 우선매수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하려고 그러면 취하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취하시키려면 가서 1,673만 원 매우 해서 강제 경매를 취하시키면 되죠. 취하시키려면은 강제 경매니까 나한테 도장 찍으러 와야 안 와요? 합의 받아야죠. 그럼 내가 할 때 몇백만 원 받고 도장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때는 협상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 있으면 저는 뭐 할 수 있다?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죠.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집 상태가 상당히 좋죠. 주변 환경도 좋죠. 그러니까 집 다 팔아서 한번 나눠 갖자 그러면 70%에 떨어져서 70%에 떨어졌을 때 다시 80%든지 85%든지 90%에 팔릴 확률이 있다 없다. 그렇지만은 70%에 안 팔릴 확률도 있죠. 그냥 그래요. 그럼 70%에 안 팔린다 그러면 내가 합의도 안 되고 취하도 안 되고 70%에 안 팔린다 그러면 손해 볼 수 있다 없다. 그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럴 확률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너무 작은 확률을 갖고 걱정을 하면은 특수경매는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집 상태가 좋고 경쟁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할 때는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수 경매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하나라도 이러면 손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특수 경매인데 그것이 확률이 적을 때는 무시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낙찰 받아도 취하가 될 확률이 높아. 이게 다음 달 중에 한번 다시 보면은 취하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죠. 6페이지 보시면 경남 하동군 양변은 우봉리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거는 얼마죠? 42분의 2 지분 매각이죠. 거의 20분의 1 정도입니다. 제가 이게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가서 보면은 이런 집이 있고 집 양옆에 창고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남향에다가 아주 좋고 땅도 보시면은 우리 페이지를 보면은 8페이지 보시면은 땅 면적이 615제곱미터죠. 상당히 마당도 넓고 상당히 좋아요. 낭지 바른 곳에다가 조망권도 있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 시골에서 산다 그러면은 이런 조용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었죠. 그럼 11분의 22개? 그렇죠. 이거 보면 그 42분의 20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낙찰 받았죠. 근데 여기 거주자가 제가 없다 그랬죠. 그럼 거주자가 없으면 합의 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결국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두 가지면 다 팔아서 나눠 가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배당으로 받아오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서 다시 내가 가격을 떨어뜨려서 제가 다시 낙찰 받아오는 방법이 있죠. 저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제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면 판사님께서 그 지분권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지분권자를 그 하나 있는 지분권을 사겠느냐? 안 사겠다 그러면은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가지라고 어떻게 한다?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가졌을 때에 경매로 다시 진행이 되는데 경매로 다시 진행이 될 때 가격을 떨어뜨려서 낙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정규 과정 때 얘기했죠. 오늘 그런 얘기는 지금 이게 지금 촬영해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이 물건은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서 다시 내가 낙찰을 받아와서 전체적인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전부 다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파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강 생인사인데 이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 얼굴은 봤는데 그 전주에서 사시는 분이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얘기죠. (11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 양수의 124-1 해갖고 이것이 180분의 68이다 보니까 약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게 지분 매각인데 그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건물이 한 채는 이렇게 2층 집으로 한 채가 있고 또 한 채는 이렇게 옛날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보면. 근데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땅이 약 3등분이 돼갖고 하나는 옛날 집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2층 집이 있고 그냥 밭이 있거든요. 그 3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건축물 관리장에 두 개가 있는 것은
땅 주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정 상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 현재 건물 주인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건물 주인이, 현재 있는 건물 주인이 이걸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건물 철거해라, 다 팔아서 나눠 갖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건물 주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분 소유해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 바깥에 있는 이 땅이다. 이거 한번 항공사진 볼까요? 항공사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집이 여기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그냥 밭이죠. 근데 건축물 공장이 두 개가 있죠. 근데 3분의 1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땅 지분권자가 이 땅을 갖고 이 건물을 이 땅을 갖고 있고 이 땅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안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땅 옆에 여기 보면 보성 빌라라고 있죠, 여기요. 있죠, 여기에? 여기 있죠. 근데 여기를 가서 보면, 현장을 가서 보면 저 빌라를 다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는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받더라도 땅을 가지고 그냥 매매한다고 해도 팔 수가 있는데 이 약점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뭐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양 땅을 우리가 받아서 기양 팔아달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 땅이라도 지적도상 도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경매로 다시 판다고 할 때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70%의 매각이 아니고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매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먼저 가격으로 질렀죠. 2,400인데 2,400으로 질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격을 너무 많이 좀 질러서 받은 것이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건 왜냐하면은 아까의 그 물건은 여수의 물건은 상태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거의 협상을 할 확률이 90% 이상 넘는데 이것은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질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낙찰 받아서는 질렀는데 이분도 우리 저기 수강생인데 이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냐면은 구미에 사시는 분인데 저도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얼굴도 못 보신 분이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 갖고 일반 경매에 대한 강의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추천 물건만 신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을 이럴 때는 얼마 정도에 들어가고 얼마 정도에 들어가는 거를 잘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높게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물건이에요. 보면 조금 더 제 생각 같았으면 조금 더 낮췄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여기 4명 중에서 3명이 우리 수강생이었댔어요. 이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보면 이거 2등을 하신 분도 어디에 사냐면 대구에 사신 분이야.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얼마에 낙찰 들어간다 해서 나가 이거 최저가에서 얼마에 더 이상 쓰지 말으라고. 이거는 그렇게 질러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설명해줬는데 나한테는 나중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구미의 분이 나 얼굴도 모르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그분이 이걸 보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렇게 봤더니 질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거는 해봤는데요. 예. 교수님 강의 듣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 하는 건데 좀 보니까 나름대로는 경매를 꽤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이야. 근데 제가 보면 이 특수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지 돈이 얼마를 남는다가 중요하거든요.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도 높게끔 낙찰 받으면 떨어지는 게 잘 된 거야. 왜 돈이 묶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결정을 다시 말하면 뭘로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팔 때 가격을 내가 결정한다면 짐질러도 돼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물건이다 할 때는 감정 가격의 10%가 파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팔아야지 될 수도 있다고 할 때는 한 번 떨어졌을 때 70%까지 떨어졌을 때 가격이 팔리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은 내가 샀을 때 내가 결정할 것이냐, 공인중개사가 결정할 것이냐, 경매로 다시 갈 것이냐를 생각하고 내가 좀 지를 것이냐, 감정가의 90%를 내가 매도 가격으로 보고 입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경매 가격의 70%를 보고 내가 마진을 봐야 되고 입찰에 들어갈 가격이냐를 그 세 개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특수경매에서는 뭐냐면 어떤 거로 입찰을 들어갈 때 내가 얼마의 가격을 들어가야 되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특수경매의 핵심입니다. 궁금한 게요. 예. 감정가 이렇게 나올 때 지분으로 나온 감정가랑 통으로 나올 때 감정가랑 그 기준 가격 그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거 감안하지 않고. 그렇죠. 그거 감안하지 않고 그건 비슷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가격하고 실질 거래가격으로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거래 가격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쯤 된다는 걸 대충은 내가 알아야 되죠. 근데 지분으로 됐거나 통째로 나오거나 감정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법정지상권 있는 것도 그런. 그래, 법정지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하지 않고 감정사는 그런 거 관계하지 않고 그런 땅을 현재 얼마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나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유리 이게 보면 땅이 농지죠. 농지인데 얼마죠? 1951평이죠. 11억에 시작해서 4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가서 보면 그 매실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게 좀 그 휴전선하고 가까워가지고 경계를 정확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가려서 나오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볼 수가 없고 내가 현장을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예, 봤는데 근처에 먼저 보면 그 산수도 있고 뭐도 있고 가서 보면 뭘로 돼 있냐면 답으로 돼 있잖아요. 답으로 돼 있는데 현황은 답이 아니라 전으로 돼 있어요. 그 매실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고 야산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답은 아니고 전부 다 전으로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뭘로 하는 것이냐면은 그 농지 연금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끔 제가 추천을 한 것인데 이 보면 감정가가 11억인데 지금 보면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 4억까지 떨어졌는데 청구를 얼마를 했죠? 6억 5,300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보게끔 되면 7억이든 7억 5천 정도는 지금 받을 게 있겠죠. 그럼 이거 MPL로 살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는데 MPL로 사자고 했더니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안 팔으면 그냥 입찰에 들어가자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변경을 시켰다는 뜻은 제가 보기엔 지금 이락도 MPL로 이제 팔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보면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그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농지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것이 지금이라도 다시 그 얘기해봐서 MPL로 판다 그러면 MPL로 사갖고 농지연금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니까 이건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추대해보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19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277-6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의 쪼가리 땅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이렇게 쪼가리 땅이 나왔죠. 요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이 원래 이렇게 넓은 땅이었었는데 이 도로가 나면서 쪼가리 땅으로
쪼가리 땅으로 남은 건데 이 쪼가리 땅이 남다 보니까 이 옆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차고를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럼 우리는 이거를 낙찰을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지금 차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차고를 쓰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되는데 내가 너 저기 뭐야 차고로 내 땅을 차고로 쓰고 있으니까 너 차고 허물어라. 그러면 허물 때까지 지료를 낸다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차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아 내가 얼마를 주고 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산다고 할 수도 있죠. 안 산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철거해라 그래야 되죠. 그럼 철거하고 쪼가리 땅만 그냥 남죠. 그 쪼가리 땅이 남으니까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면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서 팔아야 되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아야 되죠. 그럼 이게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것 같아요? 팔려 안 팔려요? 쪼가리 땅이잖아요. 이 몇 평이죠? 11평 팔려 안 팔려? 예? 아니, 저거는 원래는 안 팔리는 게 맞는데 저거는 언제 팔리냐면은 그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주차장이 모자라면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걸 사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건축법상 건물을 더 짓고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11평이면은 주차 2대 시킬 수 있는 걸로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제가 보기에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은 공매 물건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게 추천 물건 중에서 공매 물건이 3개인가 4개를 골랐거든요. 제가 공매 물건 고른 건 전부 다가 그 건물 매각 제외고 법정 시장권이 없는 건물이 있는 거 공매로 나온 것만 제가 4개를 골라서 추천을 했는데 결론은 참입니다. 뭐냐면 전부 다 취하됐어요. 다른 사람이 경매를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금을 내고 든다? 취하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가장 느낀 게 뭐냐면은 경매는 대출을 받아서 못 갚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경매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빚을 워낙에 많이 줬으니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매는 세금을 안는 거죠. 세금을 안는 것이 경매로 나오는 거에서 세금의 대체적인 게 국세가 뭐죠? 상속세, 부가세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좋은 집이 있는 것이 그 세금에서 나오다 보면은 진행이 되지 않고 취하가 많이 되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아주 건물 매각 제외 아주 좋은 물건만 골라가지고 제가 골라놨는데 다 취하가 됐기 때문에 이번 공매 물건은 실패한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공매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으로 건물 매각 제외다 그러면 기다릴 거 없이 신건에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좋은 물건이니까 시야가 그러니까 세금이다 보니까 돈이 그만큼 내야 될 게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취하가 많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매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뭐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해서 좋은 물건 아니면 또 제가 그렇게 고를 이유도 없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부산 물건입니다. 2019 884죠. 여기 보시면 부산시 서구 철양동에 이러한 그 건물이 주택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보게끔 되면은 보면 청구가 1억 1,444만 원으로 임의 경매죠. 그걸 경매를 했는데 이게는 그 등기부등본도 있고 다 있지만은 여기 보시다시피 몇 페이지 보시면
교재 내내 들을 거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1층, 2층하고 멸실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황 건물하고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빠지게끔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건물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이 건물을 새로 다 근래에 새로 지어서 건축물 관리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을 할 확률이 아주 높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수강생 중에서 저한테 낙찰 받았다고 연락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이 받았는지 제3자가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 보면 2019 1702 여기도 보면은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이죠. 여기도 보면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땅이 꽤 있고 건물이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은 조립식으로 이렇게 달아냈죠. 달아내고 마당이 있고 그러니까 쓸만한 것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만 나와가지고 45평이죠. 45평인데 지금 8천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누가 얼마죠? 8,500만 원에 낙찰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땅이 1억 2,500짜리가 이런 시골의 밭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도심지에 내 땅은 감정 가격이 거의 맞아요. 틀리지 않기 때문에 1억 2천짜리를 뭐 8,500 주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스탠드하게 잘 받은 겁니다. 이런 정도 받고 이 건물이 있고 법정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걸 낙찰을 받은 땅 주인은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해라, 지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여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한테 건물의 주인이 땅을 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죠. 없기 때문에 200만 원, 몇백만 원 정도를 주고 건물을 다시 내 걸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파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을 때는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죠? 감정가의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1억 2,500이라고 했을 때는 한 1억에서 1억 1천 정도만 받아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8,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500이 더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도 했으니까. 그랬을 때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보면은 한 1억 2,500 정도에 그대로 어떻게 한다? 공인중개사한테 매도를 해달라고 해서 건물까지 다 켜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가능할 걸로 보게끔 되고 그런 정도쯤 되는 걸로 보고 추천을 했는데 이 낙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 것인지 부산에 있는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못 받은 것인지 저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제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산에 내려가게끔 되면 부산에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때 알아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19 타경 보면은 이게 4108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우리가 낙찰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울산 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이게 참 울주군의 땅이 참 비싸고 좋거든요. 그쪽에는 보면 땅이 없어가지고들 살려고 애쓰신 분이 많은데 15억짜리가 지금 5억 2,600까지 떨어서 6억 5천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도 보면 농지연금으로 써도 되고 그 중간에 연금을 쓰다가 보면은 개발을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더라고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으면 싶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도로도 옆에 다 돼 있고 이게 관리 지역이고 보면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 농지연금용으로도 좋고 이건 농지연금으로 갖고 있다 몇 년 있다가 개발해서 팔아도 되는 좋은 땅인데 이거 조금 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못 받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좀 안타까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8 7963이죠? 7963
양일남 지분이죠. 경매로 나온 것이. 근데 보십시다. 양일남이가 누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일남이를 보게끔 되면 우리 몇 페이지냐 하면은 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양일남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당사자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명복이나 임재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이민희가 살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서 거주하니까. 근데 이민희 자기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민희는 이거 경매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제가 보면 여기 보면 먼저 번에 누가 1,700만 원 낙찰 받았는데 미납이 됐죠. 근데 이건 강제경매죠. 강제경매인데 미납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잔금을 안 낸 거는 그 양이가 이 낙찰 받은 사람한테다가 돈 한 몇백만 원 줄 테니까 좀 보면 잔금 내지 말아달라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경매로 나오면 재경매로 나오면은 싸게 떨어지면은 이미 어떻게 다시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먼저 번에 1,700만 원인데 이번엔 1,800만 원 먼저 번보다 더 높게 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민희가 내가 보기에는 이 포기할 것 같고 이 결국은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눠갖자는데 이민희도 어떤다? 할 것 같고 이민남이는 벌게 1,170만 원을 갚으면 되죠. 근데 여기 1,800이죠. 그럼 경매 진행되고 나머지 비용은 여기 이민한테 주겠죠, 다시. 그러니까 팔아갖고 했으니까 남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이건 다시 전부 다를 경매로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경매로 다시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 낙찰 받은 사람 큰 이득이 없는 거예요. 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방법으로 써서 이거는 다시 재경매 나왔을 때 가격을 떨어뜨려서 다시 내가 나머지를 3분의 1을 다시 낙찰 받아서 전체를 다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 당시 이렇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이렇게 너무 많이 이게 질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3차 정도니까 2차 가격이 되면은 2차 가격에 이게 전부 다 팔면 2차 가격에 그 낙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큰 마진은 안 남고 내가 소송 비용하고 등기 이용 비용 정도 겨우 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너무 조금 보면은 조금 너무 전차 가격 가까이 질렀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일반 강의할 때 얘기했듯이 이거를 다른 사람이 낙찰을 못 받게끔 만들어 놓고 내가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가 낙찰을 받게끔 낼 때는 돈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물건입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했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번에 물건 설명해 줄 때 구분 소유의 지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분 소유의 지분입니다. 이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분 소유의 지분인데 여기 보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게끔 되면은 7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준이는 지금 여기 보면 고창군 여기에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은배영이 지분이 나온 거죠. 은배영이 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시는 엄마가 되죠. 그 다음에 은예 딸 같으죠.
그러니까 지분으로 해서 은하고 엄마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은배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 소유한 지분 매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살고 있는 그 엄마와 딸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해서 매수할 걸로 보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게 이제 구분 소유의 지분이다 보니까 이 낙찰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한번 들어가도 다시 한번 더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물론 들어가면 될 건지 아닐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좀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78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300곳의 명성 한솔 아파트죠. 아파트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거의 보면은 그 80% 정도로 떨어지면은 거의 매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9분의 2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협상이 될 거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는 80% 이상의 낙찰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협상이 안 되더라도 협상이 안 됐을 땐 좀 욕심을 내자고 하면은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대로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협상이 돼서 그냥 파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떨어져 유찰됐어도 한 번에 한번 들어가자 했는데 이것도 저한테 우리 낙찰 받았다는 분이 없는 거 보면은 우리가 낙찰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애월시 금성역이 토지 지분 매각이 나왔는데 이게 지분이 몇 분의 몇인가 하면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이게 땅을 보시다시피 자 보십시오. 도로가 이쪽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면 4분의 1로 찌르면 잘못하다 보면 뒤쪽에 보면은 도로가 안 날 수도 있겠죠. 나도 나쁠 것 같고 이제 보면 이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얘기했을 때 그 현물로 분할해라 이렇게 판사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물로 분할하자 그러면 도로 쪽으로 서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협상이 안 되게끔 되면 할 수 없이 다 팔으라고 얘기해요. 현물 분할을 하다가 현물 분할 협상이 안 되면 다 팔으라고 하는데 이 제주도 물건은 이게 다 팔자고 하면 전부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판다 그러면 거의 70%까지 떨어졌을 때 그 이상의 으로 팔려요. 그러면 이게 보면 우리가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한 55% 정도의 사면은 75%인지 80%에 팔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는 매각을 배당으로 받아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되는 건데 봤더니 누군지 몰라도 조금 어떻게 한다? 1억 200이면은 먼저 가격을 썼죠. 먼저 가격. 그럼 먼저 가격 쓰면 이게 협상이 안 되면 먼저 가격이 그러니까 1억 200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1억 1000이든지 1억 2000이든지 낙찰을 받아갈 거예요 아마. 다 팔아나가면 그걸 하면은 그러면 그 정도는 한 500이든지 1000 정도 마진을 보게끔 되는데 등기 이전하고 취등록세 내고 소송 비용하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팔아서 나눠서 배당으로 받는다고 할 때 큰 마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200 정도로 받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게 받은 거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얼마 정도가 만나면 8천에서 8,500 정도 사이에 낙찰이 되게끔 됐을 때 딱 맞는 가격입니다. 그런 정도 입찰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7,200에 들어간 건 좀 낮게 들어간 거고 1등이 1억 200에 들어간 것은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것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낙찰을 받지 못했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번에 86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2019에서 보면은 9217입니다. 9217.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면 그 대덕구에 있는 건데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보면 상권이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상권이 별로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가격이 두 번 떨어져서 이게 49%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입찰 들어가도 괜찮다 해서 추천을 했는데 우리 그 수강생이 누군가 들어갔는 모양인데 공의적 우선 매수로 들어와서 뺏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지분으로 봤을 때는 협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공의적 우선 매수로 들어오면 뺏길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일 때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괜찮을 때는 낙찰을 받으면 협상으로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니까 또 공유자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놓친 물건입니다. 이게 저기 보면 그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제가 이거 먼저 추천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 낙찰 받아갖고 돈 못 버는 돈 못 벌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네. 근데 우리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없어. 낙찰 받았다는 건도 없고 누가 보면 이게 그 5,100만 원에 낙찰 받고 2등이 4,900이죠. 그렇죠? 이건 사실은 보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서 보면은 집이 상당히 좋거든요. 집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정원도 아주 잘 꾸며졌어요. 이게 옛날 집이거든요. 옛날 집인데 수리 싹 해갖고 정원도 엄청나게 잘 꾸며져 있고 이 나무 조타도 상당히 비싼 나무가 많아요. 보면. 그리고 여기 술정리라 그러는데 거의 중심가예요.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 97페이지 한번 보시게끔 되면 217분의 28이죠. 제가 보면 상속을 받고 상속에 또 상속자가 있다 그런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상당히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워낙에 좋고 그 저기 정원이나 이런 게 아주 보면 경제력이 넘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제일 좋은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고 그랬죠? 팔 때 가격을 누가 결정하는 물건? 이건 내가 결정하는 물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보면 이게 5,100만 원에 낙찰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6,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6,100만 원 낙찰을 받고서는 합의 보러 오면 1억 내놔라고 해도 돼요. 1억 내놔라고 해도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이 큰 물건을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나머지 지분까지 공인자 우선 매수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물건이거든요. 제가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다는 사람이 없고 5,100에 이게 낙찰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물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거는 6,100만 원 들어가서도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101페이지에 있는데 이 101페이지에 있는 거 괴산군 연품에 이거 취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이것도 듣나? 취하됐습니다. 공매물건. 공매물건 고른 것이 다 취하됐어요. 그러니까 공매물건 제가 이번에 골랐던 것이 전부 다 건물 매각제의 토지만 매각에 법정지상권 없는 것만 제가 골랐었더니 다 취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월영동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32분의 4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청구가 얼마 됐죠? 700만 원이죠. 700만 원이죠, 이것도. 그런데 누가 보면 여기 먼저 번에 2,200만 원을 낙찰받는데 이번에 또 2,000만 원 또 들어왔죠. 이것도 저게 강제 경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 사람도 지금 이제는 그
취하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제우선 매수 가져가지 않고 경매로 계속 진행시킨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배민선 쪽에 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는 뭐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이게 어쩌면 이게 700만 원은 760만 원 갚아가지고 취하시킬는지도 모르는데 뭐 한 번 더 두고 봐야지 되겠죠, 보면. 근데 우리로서는 이런 걸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곤지암리 해가지고 이것이 5분의 2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토지 건물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2등이 우리 수강생이 2등하고 왔답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강제경매죠.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봅시다. 이거 200만 원 때문에 날려야 돼. 이거 취하시켜야 돼. 그러면은 5,100만 원을 써야 돼. 이게 저 보면 5,700을 써야 돼. 나 같으면 이거 5,700 써요. 어차피 잔금 안 내고 200만 원 내고 취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이거를 5,100만 원 써서 2등하고 왔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이 물건, 제가 이게 추천한 물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얼마를 갖고 신청을 했죠? 200만 원 갖고 경매가 강제 경매 들어간 거죠. 그럼 200만 원 때문에 이 집 날려요? 취하돼요? 그럼 취하된다 그러면 내가 잔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잔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야지 취하 동의서를 내가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 8,200에는 안 들어가도 5,700에 들어가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거는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을, 특수경매는 가격을 정확하게 결정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취하될 확률이 높다 할 때는 정차 가격 써도 된다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3명이 같이 들어가는데 나는 더 쓰자고 그러는데 2명이 더 못 쓰게 해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돼. 이거는 아니 다시 말하면 제 얘기할 때 이거는 취하되는 물건이니까 어차피 우리 잔금을 낙찰을 갖고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착 가격으로 지내는 것이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죠. 이제 설득이 안 돼요. 선생님이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구나. 네? 우리 누나가 얘기하더라고. 이종실 교수님 추천받고 하냐고. 제가 저 대리인 보냈어요. 어디요? 저거 저 물건 제가 낙찰받았던 문자 드렸는데요. 아 그럼 낙찰 받았어요? 네. 아 잘 받은 거야. 근데 이거 취하됐어 안 됐어 아직? 아직 연락 안 안 왔어요. 아직 연락 올 거야 이제. 저 시간이 있어요. 아 우리 수강생이 받았구나. 그러세요? 대리분이 문자 드렸어요. 아 그랬어요? 아 아주 잘하신 분이야. 아이고, 박수.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우리 잔금 내고 연락이 가면은 취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취하 도장 찍어달라 그러면 한 4,500 달라 그래요. 4,500 달라 그러고 그냥 지금 되고 안 한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아무 상관,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서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이거든요.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번 이번 달 25일 날 그 할 때 그때 제가 이게 결과 물건을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저기 이제 그 이번에 추천할 물건 우리 입찰 들어갈 물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추천 물건을 설명하더라도 이걸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얼마의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야지 내가 얼마를 남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입찰에 참여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특수경매에서는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십니다.